재밌지 오히려. 재밌지 않아? 누구야? 재밌다니 누구야? 신기해요. 어. 나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술 먹을 나이가 돼서 나랑 같이 좀 술을 좀 자주 먹어주길 바랬는데 이것들 지 친구들하고는 잘 먹으면서 그 나랑 먹자는 별로 안 먹더라고. 아빠가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나 봐. 자, 이거 볼게요. 자, being하고 were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딱 보는 순간 얘들아 어떤 걸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가 딱 눈에 보이지 않나요? 둘 다 비동사는 맞아요. 근데 being과 were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being의 형태와 were의 형태를 봤을 때 차이점은 딱 분명히 드러났어요. 어떤 차이점이 드러났어요? 차이점. 얘는 뭐예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얘는 무슨 역할이고요? 둘 다 비동사잖아요. 네. 근데 얘는 무슨 역할? 얘는 준동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얘는요? 얘는 정동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결국 뭐야? 준동사와 정동사를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어법이 나왔을 때 선택형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 볼게. 자, by the time of the century 이거 전면이니까 제끼고요. The camera 주어 나왔고 control 통제하다 나왔고 자 일단은 정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동사의 역할을 하는 the camera 아니 control 한번 나왔어요. almost or sudden eatery 그 다음에 얘들아 실전어법에서 문장 구조 파악할 때 등위 접속사 and가 하는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니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세번 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선생같이 이렇게 세번 치는 습관 들이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은. 알겠죠? 자 그리고 in many provinces 자 선생님이 전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써죠 항상? 괄호치는 습관 들이라고 했었죠. 자 in many provinces 많은 지역에서 지방에서 전명이에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is the members being wrong the top political representatives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때 and가 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자 앞에는 by the turn of the century 제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The camera control almost southern Italy 했을 때 and라는 것을 기준으로 앞쪽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동사는 있었지만 and 앞에 있었기 때문에 and 뒤에는 영향을 안 주죠. 앞에서만 영향을 주었던 완벽한 문장 구조를 형성하게 하기 위한 삼형식 타동사로 쓰였고 얘의 목적어인 all southern Italy가 목적으로 온 거고요. 그러면 and 다음에도 무슨 문장이 돼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돼야죠. 근데 and 다음에 시작이 전명문이 시작했기 때문에 석생이 묶었고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되는 is the members 얘가 무슨 역할이 되겠어요? 얘가 다시 and 다음에 펼쳐지는 주어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이 문장이 완전체로 끝났어요. representatives까지.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정동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정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돼야 돼요? 정동사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were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았니 얘들아? 실전어법 풀 때요. 지금 선생님 하는데 그거를 따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어? 너네한테 내가 좀 보여주기 위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같이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랑 똑같이 펜 들고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일치가 돼야 돼. 설명을 들으면서도요. 내가 뭐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요. 뭐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요. 답변을 하면서 그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해 가요? 두 번째가 B 볼게요. 자 B는 많이 보던 형태가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뭐가요? 얘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치? 또 나왔어요. 그럼 후수는요? 얘는 뭔데요? 얘는 뭐 다른가요? 관계대명사잖아요. 물론 의문대명사도 후주가 있어요. 알았어요? 의문사도 후주가 있어요. 소유격이. 의문사의 위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했잖아요. 의문사끼리 그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문장 구간의 위치는 관계대명사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관계대명사와 후수라는 관계대명사를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맞잖아 얘들아. 그렇잖아 얘들아. 그럼 위치는 후수랑 구분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성질을 따져보면 돼. 후수는 무슨 격이니? 얘 소유격 아니니? 예.
관계대명사가 맞지? 얘는 뭐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주격. 주격 아니면 그렇지. 주격 아니면 얘는 목적격이라고. 하나 물어볼게. 소유격 관계대명사하고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차이점은 뭐니? 아니 공통점은 뭐니?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공통점은 뭐니? 그거 생각하는 자체가 하자인데 둘 다 관계대명사잖아. 무조건 선행사는 있어야죠. 무조건 선행사는 있어야죠.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죠. 항상 영어는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소유격과 주격 목적격 생각해 보자고.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뭘 대신했어요? 주어를 대신했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어우 숨차. 주어 자리를 대신하는 명사 또 목적어 자리를 대신하는 명사 그걸 대신했어요. 그죠?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뭘 그림을 그려? 주격 목적격이 주어 목적을 대신했다며. 그럼 소유격을 대신했을 거 아니야.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잖아. 일단 내 손에 있으니까 마이 초 마이가 빠졌어. 그럼 초크가 성질이 변하냐? 안 변하지. 초크는 초크야. 그러니까 마이라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럼 눈치 깠나요? 눈치 깠나요? 앞에 선행사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위치 주격 또는 목적격인 관계대명사의 위치와 소유격인 후수를 구분하는 단서는 어디에 있다? 자 선생님이 답을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내가 키워도 이렇게 끌어내고 있거든. 이게 선생님 강의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했는데요. 마이 초 마이가 없어도 돼요. 초크 성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마이는 거기서 힌트를 줬는데요. 완전.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따지는 거라고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지 알아?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돼.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끄집어내거든요. 계속 끄집어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니네가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어떤 고비가 있었을 때 니네가 끄집어서 능력이 생겨요. 근데 내가 내려주잖아요. 여러분들 극복 못해요. 계속 습관처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앞에 명사 있을 건 너무 당연하다. 볼 것도 없는 거야 사실. 얘가 관계대명사끼리 기분인데 뭘 볼 게 있어. 솔직히 안 그러겠어? 시간 낭비지. 뒤에만 보자는 거지. Elite and dedicated officers 주어 맞나요? were chosen 끝났네요. 볼 것도 없네요. 왜 그러세요? 여기서 왜 멈췄을까요? 수동태가 쓰이면 무조건 다 완전한 문장인가요? 네. 그래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요? 4형식의 수동태인 경우도 있잖아요. 5형식 동사의 수동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괜찮아 얘들아. 선생님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도 정해줄 거야. 알았어? 이건 28년간의 노하우야. 그 이상은 안 나와. 4형식 동사에서도 수동태로 나오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4형식의 롤모델 동사라고 하는 기브 동사야. 알았니 얘들아? 다 이제 네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5형식 선생님이 롤모델이라고 했던 기브 동사 빼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동사들 있죠. 추진한 동사가 어떤 뜻이야? 선택하다라는 뭐뭐 선택하는 3형식 동사잖아요. 3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면 이때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후수가 되는 거예요. 얘만 이해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해볼게요. 선생님만의 원칙이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이기 위한 조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무슨 명사가 되냐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일반 명사. 자 얘와 얘니까 국가경찰이 뭐라냐면 카라비니엘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됐든 일반 명사 맞죠? 걔네 그 다음에 뒤에는 100% 일반 명사. Elite and dedicated officers. 그러니까 이 국가경찰의 엘리트와 헌신적인 장교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거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C 넘어갈게요. C는 자, 얘들아, 문장 중간 투부정사와 문장 중간 ing 선택형 문제예요. 이 두 개는 맞지요? 맞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문장 중간 투부정사, 문장 중간 ing 중간 이게 밑줄어법이었을 때는 첫 번째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냐? 자, 지금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들아. 이게 선택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장 중간 투부정사 밑줄어법이거나 문장 중간 ing 밑줄어법이었을 때는 알았니 얘들아? 푸는 요령이 똑같다고요. 문장 중간 투부정사 밑줄어법이든 문장 중간 ing 밑줄어법이든 제 첫 단계는 밑줄 친 이 자리가 정동사인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정동사가 아니었네? 그럼 얘는 틀렸잖아요. 그냥 무조건. 근데 지금 무슨 문제죠? 선택형 문제예요.
그럼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정동사 자리는 무조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동사 자리임을 알고 풀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단계가 생략되고 생략되지 않고 되게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자, 이거 빨리 한번 우리 주제 풀 거예요. 자, 무슨 자리라고 이 자리가? 이게 준동사 자리예요. 내 말이 이해가나요? 준동사 자리에 투부정사나 ing가 왔다? 얘들아 생각을 해볼까? 준동사 자리는 정동사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내 말이 이해가요? 근데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야.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얘가 준동사인데 얘 뒤쪽으로 정동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잖아요. 또 얘 앞쪽으로 정동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준동사끼리 구분 문제에서 정동사가 뒤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정동이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뒤쪽에서 영향 줘요? 아니요. 못 주죠. 근데 앞쪽에 있을 때는요 줄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것만 딱 생각하고 문제 풀자고요. 그러니까 문장과 투부정사 ing 밑줄어법은 언제 나온다? 거의 고등에서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가끔 모의고사 거의 안 나와요.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거의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근데 혹시라도 문제 나왔을 때 당황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해 가니 얘들아? 자 앞부분 볼게요. 뭐야 이거네. 정동사 있어요 없어요? 앞부분에 예, he가 주어고 manage가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동사는 뒤쪽에 있는 건 아니 앞쪽에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동사 바로 다음 자리인데요. to manage와 아니 저기 to escape와 escaping이 내 말이 가요? 근데 앞에 있는 정동사가 일반 동사죠. 그죠? 일반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ing가 온 거잖아요. 집중해야 돼. 근데 일반 동사는 또 둘로 나누거든요. 자동사, 타동사로요. 근데 일반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ing가 왔다는 건 얘는 무조건 무슨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타동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나요? 그냥 여러분들 결국 이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많이 외웠었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 많이 외웠었죠? 그 외우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미래. 그렇죠.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들 앞으로 뭐 하게끔 만드는 동사들 알았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자, manage 얘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까요? ing가 목적으로 올까요? 네, 이건 그냥 수거처럼 암기하시면 돼요. manage to 동원 이런 식으로요. 알았지? manage to 동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지금은 잘 들어 얘들아. 발음 조건 할 거야. manage가 무슨 뜻이야? manage하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럼 manage to 동원은 어떤 뜻이야? 기꺼이 아니야. 기꺼이는 우리 말이 양상 틀린 것 같아. 기꺼이 뭐뭐하다는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이 맞는 것 같고, 기꺼이 말하는 거야. manage to 동사 원형은 가까스로 뭐뭐하다, 겨우 뭐뭐하다. 이 뜻이 완전 180도로 바뀌죠. 아는 얘들아?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괜찮아?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 내가 또 까먹었어. 나 이런 데니까. 지금 뭐 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 뭐 한다고? 다르게 쓴다고 하시는 다르게 풀라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생각났을 때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다. 바로 해야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투부정사 밑줄어법이야. 알았어? 선택형이 아니야. ing 밑줄어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야? 정동사 먼저 한다고 했는데 정동사가 지금까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밑줄어법이거나 ing 밑줄어법이거나 이렇게 있는데 정동사를 확인했더니 그 정동사가 바로 앞쪽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둘 다. 밑줄어법으로 등장했을 때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동사가 또 일반 동사일 수밖에 없었고 얘가 또 타동사였던 거야. 자,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얘도 얘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알았어 얘들아? 그러니까 밑줄이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있는데 지금같이 앞에가 일반 동사의 타동사였을 때는 투부정사에 밑줄 친 것을 숨겨진 ing와 구분하라는 문제인 것이고요. 이해 가요? ing에 밑줄이 쳐있는데 앞에 일반 동사의 타동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숨겨진 투부정사와 구분을 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똑같이 얘들아 똑같이 일반 동사인데 이번엔 자동사야 얘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였던 거야. 근데 밑주어법이 나왔어. 어디에? ing 밑주어법이 나왔는데 ing 밑주어법이 나왔으니까 정동사인지를 파악했는데 이미 앞쪽에 여기에 정동사가 있었던 거야. 근데 확인해 봤더니 이때는 일반 동사가 맞긴 맞는데 그 일반 동사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였던 거야. 그런 상태에서 ing 밑줄을 찍은 거지. 얘랑 똑같니? 얘는 타동사 다음에 ing야. 얘는 자동사 다음에 ing야. 타동사 다음에 ing 했을 때는 숨겨지는 뭐의 구분이라고요? 투부정사의 구분이야. 이해 가요? 근데 자동사 다음에 ing는 투부정사의 구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얘는 동명사지만 자동사 다음에 ing는 얘는 현재 분사예요. 문제 풀 각도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숨겨져 있는 PP와 구분을 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실전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이 쳐졌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봐봐라. 타동사 다음에 ing는 뭐만 생각하면 돼? 투부정사는 부부가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자동사 다음에 ing는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숨겨진 PP와의 과거분사의 구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푸는 거하고 모르는 거 하는 것 같다는 차이라고요. 그래서 실전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이론은 이론을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자, 끄세요. 다 됐죠? 재밌었냐?